자,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가 격자 등 선의 주석을 단다든지, 그 다음에 파이 차트를 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그린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파트의 학습 목표는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주석을 어떻게 달 거냐, 그 다음에 격자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파이 차트를 어떻게 그릴 거냐,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실습과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화면을 좀 작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 그림과 같이 이게 주석을 달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함수죠? 이게 코사인 함수인데요. 이 코사인 함수의 특정한 이 부분에 로컬 맥시멈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석을 달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석을 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annotat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annotate 명령을 사용하는 것을 실습을 해보죠. 자, 그러면 실습을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서브플롯 함수를 그리도록 이렇게 plt 서브플롯을 이렇게 그리도록 id를 줬고요. 그리고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0.0, 5.0, 그 다음에 0.01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s는 np.cos 한 다음에 2 곱하기 그 다음에 np 파이 곱하기 t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인에다가 라인으로 plt 플롯 하고요. t하고 s하고 lw 두께, 라인 두께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매트플로우 라이브러리에서 plt 플롯에서 something, 오케이. 네, 라인이 들어갔죠? 뭐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놓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plt is a no, so pnc, 오케이. so 요거를 이제 보시면 plt 플롯인데 plt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플롯하고 여기 lw 이코로 2 이렇게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런 시키면 이런 그림이 딱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 뭐 라인스를 이렇게 줘도 한번 문제가 없는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뭐 특별하게 문제는 없죠. 자, 이렇게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plot.annotation이라는 명령을 이렇게 tate라는 명령을 쓰시면 되겠고, 이 annotation은 local max다 이렇게 여러분 되어 있고요. xy는 여러분들이 2,1이라는 것, 즉 x가 2인 경우, 그 다음에 y가 1인 여기에다가 이제 마킹을 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게 xy가 2,1이라는 게 그 의미를 갖고 있고, xy 텍스트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그러면 3,1.5에서 시작하도록 해라. x가 3이고 y는 1.5 여기에서 시작하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런을 시켜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나와요. 그죠? 3,1.5에 딱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로컬 맥스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또 화살표를 그리고 싶으면 arrow, 그 다음에 props 이렇게 주시고요. 딕셔너리에서 실제 face color는 블랙으로 해라. 이렇게 블랙으로 이렇게 줘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슈링크는 0.05로 줘라. 이런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주시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시면 되겠는데, 이거 뭐,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내려도 됩니다. 오케이. 자, 내리면 되고, 실제로 이제 Y 값을 조금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PLT YLIM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이 딱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딱 들어가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어노테이션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또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습이 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어노테이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격자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줄 수가 있는데, 뭐 격자는 아까 배웠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드 메서드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그리드 형태를 이용해서 여기 ax.grid 그리드라는 것들을 설정해 주시면 그게 바로 이렇게 그리드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특히 이제 이제 아주 유용한 그런 명령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fig, ax equal plot.subplot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 fig.save 한 다음에 save fig하고 test.png를 하시면 요 그림 자체가 이제 png 파일로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이브된 파일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고서를 쓰거나 이럴 때 이미지를 생성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보고서에 첨부하거나 이럴 때 이제 유용한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걸 잘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또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커맨드 중에 하나가 파이 차트인데, 이 파이 차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보시면 이 파이 차트를 이제 여기 도그스, 그 다음에 로그스, 그 다음에 플로그스, 그 다음에 호그스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만큼 퍼센테이지를 줬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파이 차트를 그리게 되고, 그 파이 차트를 갖고 특정하게 뭐 이제 조금 강조하고 싶은 그런 경우에 이렇게 호그스 같은 경우에 좀 띄워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면 레이블을 먼저 주셔야 되겠죠. 레이블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플로그스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호그스라고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도그스 이렇게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로그스 이렇게 지금 레이블을 이렇게 줬습니다. 레이블을 이렇게 여러분들 찍어 보시면 여러분들 적절하게 이렇게 실제 플로그스, 호그스, 도그스, 로그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스는 여러분들이 사이즈스는 실제 15,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45, 10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즈를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퍼센테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줬습니다. 그 다음에 exploit라는 그런 명령을 줬는데, 이거는 이제 좀 띄우는 겁니다. 뭐 안 띄워도 되는 건데 0, 0.1, 그 다음에 0,0 이걸 뭐 여러분들이 다 0이라고 세팅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 줄로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 줄로 이렇게 전부 세팅을 하고요. 자, exploit라는 거를 좀 띄우는 걸로 줬는데, 만약에 이걸 다 안 띄우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0이라고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먼저 하고 다음에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고, fig 1, 그 다음에 ax1의 plot.subplots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다른 것들은 다 지울까요?
X 표시를 해서 다 지웁니다. 이렇게. 자, 요 안에다가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ax1.py라는 명령을 이용합니다. py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요. 여기에 sizes, 여러분들 사이즈는 얼마나 할 거냐. 그래서 아까 15, 30, 45, 10. 대충 이게 이제 다 100이라는 형태로 맞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exploit는 명시했던 exploit. 그러니까 exploit는 파이 차트에서 이렇게 중간에서 조금 벌어지게 만들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labels는 차례대로 주시면 되겠고요. labels하고 labels와 해서 labels라고 줬죠. 그 다음에 auto PCT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적절하게 이렇게 %1.1F 하고 뭐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값의 뒤에 캡션들이 이제 우리가 실수 타입으로 뒤에 %가 붙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shadow는 true로 만들었죠. 이게 좀 그림자 형태가 약간 나오게 해라. 그리고 스타트 앵글은 뭐예요? 당연히 이제 90도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x1, xs는 전부 equal 형태로 명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plt.show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들한테 이와 같은 그림이 딱 그려질 겁니다. 뭐가 에러가 났네요. 레이블 스펠링이 틀렸죠? 레이블 스펠링을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틀렸죠? 이렇게 뭐가 많이 틀려요. exploit죠. exploit length가 그렇죠. 이 가로가 여기 가로네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게 약간씩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exploit를 전부 0이라고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처럼 전부 이렇게 하나로 딱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내가 좀 띄우고 싶다. 그러면 0.2 정도 띄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띄워지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 정도 띄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파이 차트를 아주 쉽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그림 그리는 방법이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또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거 많이 배우죠? 네, 그래요. 재밌는 거 아주 많이 배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폴라축 바 차트 그리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또 재밌는 형태의 그림이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제가 설명만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umpy하고 mathflow 라이브러리를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랜덤 시드를 하나 만들었고, 파이 슬라이스를 한 n은 20개 정도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라인 스페이스는 0, 그 다음에 2 곱하기 파이 해서 n개 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어스를 이렇게 랜덤하게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위드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랜덤하게 해서 위드스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plt subplot 해서 이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ax.bar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ax.bar 즉 ax.bar를 하는데 여기에 세타 밸류, 그 다음에 반지름 밸류, 그 다음에 위드스 밸류, 그 다음에 바텀 밸류, 컬러 밸류, 알파 밸류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파이 차트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파이 차트를 이렇게 바 파이 차트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 그리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이 해봤으니까요. 한번 이 example을 보면서 해주시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리디 격자도 만들었고요. 이렇게 격자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플롯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을 그렸는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그렸죠. 그래서
X하고 Y의 블루 형태의, 즉 파란색의 그냥 직선으로 그린 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레드 컬러로 이 점을 찍는, O를 찍어라,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한번 이렇게 해 보시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습을 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면 에러가 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제로 그림이 다 그려졌고 원하는 따라 따라쳐졌죠. 그리고 여기에 plt.shapefigure라는 게 있는데 line.png라는 요 파일이 이제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렉토리가 프로그램 디렉토리인데, 요 디렉토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line.png라는 요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됐고, 이걸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라인이 딱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으로 그린 그림은 save figure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또 실습을 해 보시겠습니다. 자, 잘 하셨죠?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제 복합적으로 선과 그다음에 점을 이용해서 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그젬플이 되겠고요. 비슷하게 이제 아까도 여러분들이 해 보셨지만,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라인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그림을 만든 이그젬플이 이제 요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그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뭐 함수를 이용해서 사인 함수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사인 함수를 우리가 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처럼 x하고 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x하고 y에 대해서 생성을 할 때 x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의 숫자를 랜덤하게 line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만들었고, 그 x에 대해서 사인 함수를 이렇게 적용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플로트를 x와 y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제 이런 사인 함수가 다 그려지는 거고요. 뭐 다음에 요 밑에 이것들은 전부 이제 여러분들이 이쁘게 이렇게 어노테이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성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제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실습 많이 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이거 많이 실습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파악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실습을 좀 해보도록 제가 이렇게 이그젬플을 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인 함수를 또 이쁘게 이렇게 모델링을 했죠. 라인도 좀 이렇게 그려놓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루어지는지 뭐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또 같이 또 실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y1은 sin x, 그 다음에 y2는 cosine x,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대로 카피를 해 볼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개수가 100개 정도 만들었나 보네요. 이렇게. 그리고 x1은 사인 함수고요. 그 다음에 y1은 사인 함수고 y2는 코사인 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mp.cosx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플로트 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x1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제 플로트 할 때 이제 뭐 y1, xy2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요. 뭐 그 이외에는 이런 것들은 참 이제 데코레이션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적절하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데코레이션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색깔이나 뭐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뭐 선이나 이런 것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노테이션 좀 넣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규분포는 1차원 정규분포, 뭐 2차원 정규분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뮤하고 시그마, 이거를 우리가 0하고 1이라고 정의를 했고, Y2는 우리가 가우시안 형태의 뮤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그 다음에 X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용했는데, 이 가우시안 함수를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우시안 함수 정의는 뭐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함수로 정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뭐 가우시안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수식을 보시고 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에서 함수 정의해 놓은 게 하나 있었죠.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정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자, 여기에 이제 가우시안 함수를 여러분들이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기서 가우시안 함수라고 이렇게 가우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시고, 그 가우스 함수는 뭐 여러분들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네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뮤 시그마 x 이렇게 되어 있네.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죠. 여기에 뭐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정의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여기는 뭐 일단 뮤라고 해봅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건 정의해 쓰시면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x라고 할까요? x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 결과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x2, y2, 그 다음에 y3라는 것들을 요 뮤에 따라서, 그 다음에 시그마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좀 더 먼저 아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정확하게 이제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함수 중에 plt.legend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location best, 가장 좋은 위치에다 끓여라, 이런 겁니다.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함수를 정의를 해서 실제 그려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이런 결과들을 여러분들 잘 한번 비교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신호의 음직성을 좀 그리는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게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신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서 데이터가 오면 그 데이터가 막 초당 하나씩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밀리세컨드 단위로 온다든지, 이런 그 굉장히 아주 디테일한 데이터들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시화해서 보여줄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이 샘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특별한 그 형태는 아니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제 각각의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 서브플롯을 만들고, 이 플롯으로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t,s1 이라는 데이터, 그 다음에 t,s2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한꺼번에 드로잉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메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그림들을 그려놓고 거기에 뭐 타이트 레이아웃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코히어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코히어를 이용하면 실제 그 응집된 형태로 그림이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직선의 최소 자승회를 구하는 그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그림 나타나게 해줘야 되는데, 자, x 값을 우리가 np.linespace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넘버 5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m하고 c라는 값은 지금 3하고 마이너스 10을 이렇게 줬죠. 자, 그래서 이 y라는 우리 그 직선의 방정식은 m 곱하기 x 더하기 c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줬고요. 그러면 이제 y 값이 x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 즉 3 곱하기 x 마이너스 1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에라 팩터를 이렇게 줬습니다. 에라를 우리가 랜덤하게 이렇게 생성을 했고, 노멀 램더 이렇게 해서 0, 그다음에 10.0, 그리고 x 사이즈 이렇게 해서 실제 노이즈 밸류를 이렇게 준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요 노이즈 밸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도 찍어보고 y도 찍어보고 e도 찍어보시면 그 결과 값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y1이라는 곳에다가 이 y에다가 노이즈 밸류를 더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결과고요. 그리고 이제 a라는 실제 우리가 값을 v 스택으로 해가지고 x 그다음에 np.once 하고요. 랭스 사이즈만큼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이거를 트랜스포즈 시키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찍어 보시면 실제 numpy np에 once인데 5가 두 개가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0, 1, 마이너스 5, 1, 0, 1, 5, 1, 10,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P하고 잔차, 레지더하고 그 다음에 R하고 S라는 값을 우리가 실제 MP에 여러분들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제공해주는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 요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을 이렇게 a, y1을 사용해서 이렇게 결과값을 구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구했어요. 자, 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M1하고 C1을 우리가 P라고 이렇게 주시면, P라고 주시면, 이 M1하고 여러분들이 M1하고 C하고를 찍어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줬던 M은 3이고 C는 마이너스 10이었는데 실제 구해보니까 M1은 매트릭스로 3.27 정도 나오고 C1은 마이너스 11 정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2를 우리가 이제 M1 기울기하고 새로 구한 M1 기울기죠. 뭘로? 리스트 스퀘어 메서드로 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을 처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X하고 Y1, X하고 Y2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 그림을 그려보면 PLT 플롯, 뭐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X하고 Y,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아주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세 개의 직선만 딱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직선만 그려보는데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B 마이너스 이렇게 구분하고요. 이거는 K의 O로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R의 마이너스로 구분해 가지고 실제로 PLT show를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구분이 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 라인, 이게 오리지널이죠. B 마이너스, 그리고 R, KO, 그러니까 검정색, 블랙이에요. 블랙에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그러니까 레드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 데이터는 이 파란색 직선인데 이 점들을 가지고 최소자승법을 통해서 구해보니까 이 빨간 선이 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이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실습을 다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실제로 새로 구한 결과들에 대해서 가시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 파트에서 배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파이 차트 그리는 함수를 말해 보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소 자승해를 구하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 해를 그리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파이 차트 그리는 함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파이 차트에 대해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파이 차트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파이 차트를 그릴 때 앞으로 조금 나오게 할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로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파트 2에 대한 요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서 시각화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공부를 했죠. 먼저 주석 따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사인 함수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파이 차트를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다중 라인을 그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